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상견례를 끝낸 다음날 고모가 집으로 들어와서 엄마에게 폭풍 질문을 했어요. 올케, 상견례는 어땠어? 예비 사돈 양반들 괜찮았어? 예, 나빠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뭐하는 양반들이래? 회사 다니고 있는 건가? 그걸 회사라고 해야 하나? 그 뭐냐, 보험사에서 일한대요. 어제 듣기로는 판매왕이라고 막 자랑도 하고 그러던데, 판매왕이면 돈도 꽤 버는 거 아니에요? 보험 판매왕? 남친 부모님이 보험회사를 다닌다는 말에 고모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보험이 뭐가 어떻다고 그래요? 그럼 예비 안사도는 보험 일을 하는 거고 바깥사도는 뭘 한다는데? 두 분 다 보험 일을 한다고 하던데요. 뭐? 둘 다 그건 좀 그렇지 않나? 뭐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보험이라는 게 좀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인 거지. 고모가 다시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는데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아빠가 고모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니, 보험이 뭐가 어떻다고 그래?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 중에도 억대 연봉 받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구만. 누나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보험이 무슨 사기 그런 것도 아니고 난 두 분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모습이 보기 좋기만 하더구만 뭐. 나도 비하하거나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전에 보험회사 다니던 내 친구가 사기를 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보니까 그 뒤부터는 보험사 다니는 사람들이 좋게 보이질 않더라고. 고모가 지나간 이야기를 꺼내자 엄마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말 없었잖아요. 벌써 한참 전 일이라서 올케는 잘 모를 수도 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사기라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말도 마. 그때 걔 이름이 장옥순이었거든.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보험 일을 시작했다는데 친구들한테 보험 들어달라고 울고불고 어찌나 호소를 하던지 딱 해서 다들 하나씩 들어줬거든. 근데 보험 들어준 게 왜 사기라는 거예요? 우선 들어봐. 그 옥순이가 말이야, 그걸 몰래 빼돌렸다지 뭐야. 아니, 보험비가 자동이체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빼돌려요? 그때가 한참 전 일이니까 그게 가능했어. 암튼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빼돌리다가 어느 날 들통이 났다는데 그때 잠적해서 난리가 났었어. 그래서 못 찾은 거예요? 못 찾긴 왜 못 찾아. 찾아서 나중에 감옥까지 갔는데 그때 그 일 있고 나서는 보험 판다고 하면 영 믿음이 안 가더라고. 고모가 사연을 털어놓고 있자 아빠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지. 다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보험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두 분 성격이 보통 쾌활한 게 아니더라고. 안 그래 여보? 그러게, 상견례 내내 나는 혼이 나갈 정도였다니까. 난 그렇게 시끄러운 것도 영 별로야. 사람들이 좀 가벼워 보이잖아. 고모가 계속해서 볼멘 소리를 했지만 부모님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듯해 보였습니다. 사실 남친 부모님이 보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도 조금은 꺼림칙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저기서 들어보면 강제로 보험 가입을 시키는 경우도 많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친 부모님은 만날 때마다 보험을 들라고 강요를 하진 않았어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들어놓은 보험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길래 역시나 시작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만 제가 들어놓은 보험 증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던 남친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보험은 누가 들어준 거니? 엄마 지인분이 보험일 하고 있어서 그분한테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 딱 보니 보험 일을 많이 해본 분이네. 금액도 적당하고 부담도 아주 적당하게 잘 설계됐네. 큰 문제는 없겠어. 라며 꼼꼼히 확인을 해준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남친 엄마가 조금은 색달라 보였는데요. 제가 아는 보험 설계사분들 중에는 다른 사람이 설계한 보험 계약을 헐뜯으며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자신이 추천하는 보험으로 가입하라고 막무가내로 우겨대는 사람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괜찮다며 안심시켜주는 모습에 조금은 멋이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남친 부모님을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큰 불편함이 없었기에 상견례까지 했는데요. 상견례 날 남친 부모님이 어찌나 호탕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던지 조용한 부모님이 약간은 놀란 듯해 보였지만 그냥 호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상견례 날 식사를 하던 중
남친 엄마가 말을 꺼냈는데요. 우리 둘 다 보험일 한다고 해서 싫어하시면 어쩌나 조금은 걱정했습니다. 싫어하다니요?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험일을 하다 보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도 많아서요.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친 엄마가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자마자 남친 아버지가 바로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보험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보험 안 든다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보험금 수령할 때 제일 뿌듯하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남자분이 트럭 운전을 해서 돈을 벌었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을 들고 싶다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하루 종일 트럭 운전을 해서 먹고 살다 보니 혹여나 사고로 잘못되면 저 자식이 걱정돼서 찾아왔다고 하면서 사망보험금을 들었거든요. 근데 한 3년이 지났을까요? 정말 큰 교통사고로 그분이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들어보니 상대방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해서 차선을 넘어왔다나 뭐래나 그러더라고요. 그분 부인 되시는 분이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남편이 보험을 들어놨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면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보험금 수령하고 지금은 소소하게 일도 하면서 자식들 잘 키우고 있고요. 근데 만약 보험을 안 들어놨다면 혼자 자식 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찌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듣는 것만으로도 막 먹먹하네요. 그럼요. 가장들은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다들 좀 이상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어차피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마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미리부터 준비해 놓는 게 좋은 거고요. 저는 그래서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 보험만큼 좋은 게 없다니까요. 근데 무식한 사람들이 이 보험이라는 걸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 예비사도는 그런 사람들처럼 무식해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 예, 그렇죠. 열심히 사시는데 그런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요. 보험일 무시하고 그런 인간들 보면 생각이 쪼잔해도 보통 쪼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남친 아버지가 양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순간 아빠도 미간을 약간 찌푸리는 듯해 보였지만 남친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급히 표정 관리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아마도 아빠가 호응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남친 아버지가 더욱 심취한 채 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찌나 심취해 있던지 그 언행이 약간은 과장돼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상견례 내내 남친 부모님은 보험 이야기를 했고 부모님은 그냥 혼이 나간 것 마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남친 부모님 두 분의 모습이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였기에 남친이 제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상견례짜리인데 보험 얘기는 그만하시고 우리 결혼 얘기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니들 결혼 얘기해야지. 라며 남친 엄마가 그제서야 우리 가족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는 그저 들러리일 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보험 이야기가 주가 되었고 상견례 내내 보험 강의를 듣고 온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걱정이 돼서 조심스레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준호 씨 부모님이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지? 말이 많다기보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많아 보이더구나. 혹시 너랑 만났을 때도 그랬던 거야? 아무래도 보험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 근데 보험을 강요하거나 그렇진 않더라고. 오히려 내 보험이 괜찮게 설계된 보험이라고 잘 유지하라고까지 했거든. 그래? 그럼 그냥 직업에 자부심이 많은가 보네. 보험 왕까지 하고 그런다는데 능력이 대단한가 보다. 라며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해 보였는데요. 평소 부모님은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분들이었기에 더욱 그랬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음날 고모가 집에 찾아와서 안 좋은 소리를 했지만 부모님 두 분 다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는 듯 고모가 제게 물었어요.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잘 확인은 해본 거지? 문제? 무슨 문제? 얘가 이렇게 순진하다니까. 그러니까 깔린 빚은 없는지 그런 기본적인 건 잘 확인해봐야 할 거 아니야. 고모, 준호씨 대출이나 빚 같은 거 없다고 했어. 이거사, 준호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가 빚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봐야지. 그걸 내가 뭔 수로 확인을 해. 그럼 대놓고 준호씨한테 물어보란 말이야? 아니지.
다른 말 하다가 은근슬쩍 떠보라 그 말인 거지. 됐다. 너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 같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라며 고모가 신경질적으로 손사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조금이나마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했어요. 고모, 준호 씨 부모님 보험왕도 하고 그러신데 그런데 무슨 빚이 있겠어. 내가 들어보니까 보험하는 사람들 중에 돈 잘 버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 엄마 친구분도 돈 많이 번다고 했잖아. 제가 엄마를 바라보자 엄마가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고모 입에서 걱정스러운 말들이 계속해서 새어나왔기에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왔는데 동생이 따라 들어와서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누나, 그냥 내 생각이긴 한데 엄마 아빠가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 너도 그렇게 느꼈어? 우선 어제 상견례 하는 내내 두 분이 거의 말도 안 하셨잖아. 그 뜻이 뭐겠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겠어? 엄마 아빠는 뭔가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말수가 극도로 줄어들잖아. 하긴 어제 내내 입을 꼭 다물고 계시긴 했지. 그러니까 누나가 살짝 한번 물어봐. 어땠는지. 물어는 봤는데 그냥 준호 씨만 보면 되지 않겠냐 그러시던데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 느낌이야. 다만 내 결정을 존중해준다는 말만 하셨거든. 물론 누나가 잘 알아서 하겠지만 나도 좀 그렇긴 하더라고. 생각해봐. 상견례 내내 보험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어딨겠어. 결혼이 1년지 돼서라고 하던데 고모 말처럼 조금은 자세히 확인을 해보라 그 말이야. 동생이 당부를 하고 방을 나서는 모습에 이상하게 불안하기도 하고 스멀스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 남친에게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봤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였기에 별일 없을 것이라 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빠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지야, 너 지금 빨리 외갓집으로 와야겠다. 외갓집은 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 뭐? 할머니께서 갑자기 왜? 제가 물었지만 빨리 내려오라는 말만을 하고 아빠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급히 회사에 얘기를 하고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아빠 전화 받았어? 누나, 내가 지금 누나 회사 근처로 가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내 차 타고 같이 내려가자. 나 지금 누나네 회사 근처에 다 와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동생을 기다렸고 잠시 후 동생 차를 타고 외갓집으로 내려가던 중 동생에게 물었어요. 나 며칠 전에도 할머니랑 통화했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삼촌 말로는 갑자기 쓰러지셨다나 봐. 근데 오늘따라 집에 혼자 계시는 바람에 늦게 병원으로 모신 것 같아. 하필이면 숙모도 아파서 병원에 갔었다고 하더라고. 운전을 하던 동생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요. 바로 며칠 전에도 할머니와 통화를 했었기에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문득 며칠 전 할머니와 통화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민지야, 할미 보러 언제 올 거야? 할미가 너 좋아하는 수정과 해놓을 테니까 한번 내려와. 알았어, 곧 내려갈게. 근데 할머니 어디 아픈 데는 없는 거지? 그때 내가 보낸 홍삼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지? 당연하지. 누가 준 건데 이 할미가 아주 잘 챙겨 먹고 있지. 근데 요새 꿈자리가 영 요상스러우니까 조심해서 다녀. 꿈자리가 요상스럽다니? 할머니 꿈 잘 맞잖아. 그냥 네 할아버지가 자꾸 나와서 할미 손을 잡고 어딜 가자고 하는 게 영 이상하잖니. 근데 어찌나 환하게 웃고 있던지 영 요상스럽다 그 말이야. 할아버지가 웃고 있었다면서 근데 뭐가 요상스럽다는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네 할아버지 맨날 아파서 골골대고 인상만 쓰고 있었잖아. 근데 어찌나 환하게 웃고 있던지 네 할아버지가 만나 몇 번이나 확인해봤다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이 할미를 데리러 오려고 그러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니까. 할머니 무섭게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무섭긴 뭐가 무서워. 할미 나이쯤 되면 서서히 저승 갈 준비도 하고 그러는 거야. 암튼 보고 싶으니까 한번 내려와. 그렇게 할머니와 한동안 통화를 했었는데 그랬던 할머니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할머니 꿈에 나왔다던 할아버지가 떠올랐고 정말 할아버지께서 마중을 나오신 건가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남친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제가 상황을 말해줬는데요. 남친이 장례식장 위치를 보러 왔기에 문자로 남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잠시 후 내려갔더니 다급히 장례식장을 마련한 모양으로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를 보자마자 외숙모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우리 민지 좋아하는 수정과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를 어쩌면 좋니 그래. 이게 다 내 잘못이야. 그동안 올케가 엄마를 얼마나 극진히 모셨는지 다 아는데 올케 그런 말 하지 말어. 올케도 아파서 병원에 갔었다며. 감기 몸살로 열이 너무 많이 나지 뭐예요. 진통제 먹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잠깐 병원 간 사이에 일이 됐지 뭐겠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세상에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외숙모가 통곡을 하다가 실신까지 했기에 가족들이 다시 한번 혼비백산했는데요. 외할머니와 외숙모 사이는 친모녀 사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친딸인 엄마보다도 며느리인 외숙모를 더 믿고 의지했거든요. 외할머니와 외숙모의 인연도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새엄마 밑에서 고생하던 외숙모를 외할머니가 데리고 와서 며느리 삼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사연이 있다 보니 외숙모는 외할머니를 친엄마 이상으로 따랐고 외할머니 또한 외숙모를 친딸로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랬으니 외숙모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외숙모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또한 큰 충격을 받은 채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남친이 부모님을 모시고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에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도 많이 놀라 있었는데요. 만약 오게 되더라도 남친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남친 가족들이 조문을 하고 난 뒤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고 그 와중에 아빠가 진심을 다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남친 가족들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다 끝낸 남친 부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조문을 온 분들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네며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덧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어차피 죽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 보험이 꼭 필요한 겁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히 잘 상담해 드릴 테니까 혹시 보험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라며 명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족들은 물론이고 조문을 왔던 분들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기에 제가 남친을 따로 불러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저기 여기까지 찾아와 준 건 정말 고마운데 장례식장에서 보험 얘기 꺼내는 건 좀 아니잖아. 그러니까 준호 씨가 가서 좀 말려봐. 말리긴 왜 말려? 난 자랑스러운데.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그런 소리라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보험 왕이라고 했잖아. 그게 절대 그냥 된 게 아니거든. 저 정도 노력은 있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까지 와서 이러시는 건 진짜 아닌 거지. 지금 우리 가족들 많이 힘드니까 그만 가줘. 민지야, 우리 부모님이 시간 내서 일부러 여기까지 조무는 건데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조문 끝났으면 그만 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장례식장에서 보험 영업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멀리서 왔으니까 그냥 가기 좀 그렇고 해서 잠깐 하고 있는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그리고 할머님은 어차피 연세가 있으셔서 노안으로 돌아가신 거잖아. 그때 우리 부모님 말씀 못 들었어?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마련인 거잖아. 그냥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나는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는 것인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나머지 눈까지 비비고 남친 얼굴을 다시 확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잘못된 것을 전혀 모르는 듯해 보였어요. 오히려 자신의 부모님의 영업 능력이 존경스럽지 않냐며 헛소리까지 짓거렸으니까요. 결국 아빠가 나섰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만 가주시겠습니까? 아빠가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순간 그날 일찍 내려왔던 고모가 참지 못한 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남의 장례식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우리는 그냥 명함만 돌렸을 뿐인데 왜 화를 내는 겁니까? 아니 남의 장례식장에서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난 살다 댁들처럼 경험 없는 사람들은 처음이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대체 누구신데 이러시는 겁니까? 난 민지 고모 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그만 가주세요. 고모가 어찌나 노려보고 있던지 남친 가족들이 쭈뼛거리며 장례식장을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남친이 뒤를 돌아
제게 외쳤습니다. 민지야, 서울 올라오면 연락해. 저런 미친 인간을 다 봤나? 넌 제가 저런 인간인 줄 몰랐던 거야? 순간 고모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넋이 나간 상태로 믿기지 않는 광경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고요. 그렇게 장례식을 끝내고 남친을 만나 이별을 통보했지만 남친이 또다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니,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야? 우리가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우리 부모님까지 내려가 준 거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잖아. 근데 헤어지겠다니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관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다니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더 이상 말해서 뭐 하겠어. 제가 다시 한번 말을 하고 그곳을 나와버렸는데요. 남친은 정말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뒤 우리는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문득 며칠 전 할머니 기일이 다가와 외갓집에 다녀왔는데요. 외숙모가 지나가는 듯한 말로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그렇게나 민지 널 예뻐하시더니 할머니께서 널 지켜주신 게 아닌가 싶어. 할머니 아니었음 그런 집구석인 줄 모르고 그냥 결혼했을 거 아니야. 할머니께서 마지막 선물을 주고 가신 것 같다. 라며 할머니의 사진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